당시 성균관의 규모는 96칸. 한양에서 궁궐 다음으로 규모가 큰 대규모 공사였다. 조선 왕조가 건국되고 나서 서울의 인구가 대체로 15만 내외였던 것 같은데 그 시대 전국 인구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도 7, 800만 내외. 그때 그 당시 인구 규모로서 오늘날 이 성균관 옛날 그 교원을 만들었다는 건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것이고 그 여러 가지 기록을 보면은 국가 예산의 절반이 성균관에 투입됐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성균관을 이처럼 크게 지은 이유는 무엇일까? 나라의 지배 이념이 불교에서 유교로 바뀌었기 때문에 유교 이념을 하루빨리 보급시키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였다. 측백나무입니다. 예. 임금이 직접 성균관을 찾아와 제사를 지내기도 했다. 하련대는 그때 임금이 타고 온 가마를 내려놓는 곳이다. 네, 이 길을 따라 이렇게 쭉. 그렇습니다. 임금은 이 길을 통해 공자와 성현들의 위패가 있는 대성전으로 올라간다. 가운데 보이시는 위패가 이 공부자님의 위패가 되겠습니다. 3년에 한 번씩 공자와 성현을 기리는 제사를 지내는데 성현을 아련한다고 해서 알성이라고 한다. 거기서 쓰는 이제 그릇. 당시 사용하던 제기들을 보관하던 곳. 이렇게 정리를 해놨다가 또 제사 때면 꺼내가지고 아줌마들이 다 닦아가지고 올리는 거죠. 그러고 이제 끝나면 도로 갖다 여기다 모시는 거예요. 그릇을. 이 안에 그릇들이 저기 조금 있는 것 좀 보세요. 저런 그릇이에요. 여기. 어디요? 옛날 거. 제기들은 거의 사라지고 없다. 아, 이런 겁니까? 얼마 남지 않은 녹슨 그릇들만이 그때를 말해주고 있다. 이게 언제 쓰던 것들입니까? 이게 이제 뭐 몇백 년 된 거죠, 이거. 요거는 쌀 담는 거. 쌀 담는 거고. 예. 아, 이거는 술잔이고 그 밑에 거는요? 요거는 술잔이고. 술잔. 작이라고. 착. 그러나 매년 봄, 가을에 열렸던 석전대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공자를 비롯한 성현들을 기리는 행사인 석전은 온 국민이 유교의 기본 정신인 충효와 인의예지를 다짐하는 자리였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우선 그 삶을 살아가는 주체인 인간이 바르게 돼야 하고 도덕적으로 이것이 향상이 될 때 모든 삶의 현장이 풍속이 아름다워져서 인간의 그 바람직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삶이 이룩되기 때문에 이것을 성취하기 위한 기능과 목표를 이상으로 해서 출발이 됐습니다. 성균관은 이러한 유교 이념을 가르치는 교육의 산실이었다. 당시 유생들의 강의실인 명륜당, 역대 임금들이 내린 친필 휘호와 학문을 권장하는 교시문들이 가득하다. 이곳을 찾은 임금은 여름엔 얼음을 하사했고 겨울엔 밀감을 내려줬다. 또 유생들과 경서문답을 하면서 이들의 사기를 높여주기도 했다. 고려의 불교 이념적인 그런 어떤 측면에서 통치해서 다시금 조선이라 하는 것은 주작 어떤 통치로 했던 전환을 가져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가장 급한 것은 빨리 백성들에게 주작적인 어떤 통치 이념으로서 길들이게 하는 겁니다. 그런 길들이게 하는 어떤 선두 주자가 바로 성균관 유생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그 성균관 유생들에게 뭔가의 어떤 의무도 주어지지만 권리를 그만큼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성균관 유생들께 모든 혜택들이 많았죠, 실제는. 첫째 하나가 모든 것이 무상을 일단 교육을 한다는 거. 당시 성균관의 재정은 약 600만 평에 달하는 토지, 즉 학전과 성균관에 소속된 노비들이 바치는 몸값인 신공으로 충당됐다. 성균관의 재정은 양현고라는 기구에서 담당했다. 당시 양현고에 들어오는 물품을 보관하던 이곳은 지금도 창고로 사용되고 있다.
이 창고는 진사식당 옆에 있는 창고가 되겠습니다. 옛날에 그 식료품이나 쌀 이런 것을 보관하던 창고가 되겠죠. 저쪽에 있는 그 진사식당 옆에 있는 다리에서 전문을 통해서 이 창고로 이제 물품이 저장됐고요. 진사식당에서 그 물품을 사용을 했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윤기가 쓴 반중 자병은 당시 성균관의 재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양현구엔 어진이 기르는 물품이 쌓였으니 조선 팔도에서 바치는 곡물의 절반이 이곳으로 들어온다. 그 불교의 재원을 전부 국고화해서 그걸 가지고 성균관 내지 이제 이 유학교육기관을 장려하는 게 불교는 탄압하고 유교는 올라가는 그러한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돈을 대줬다 이렇게 보지 말고 불교의 돈은 그건 국고로 환수하고 그 돈을 유교를 이제 일으키는 데 썼다. 1758년에 만들어진 태학지. 당시 성균관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성균관을 둘러싸고 흐르던 개울인 반수는 물론 후대로 갈수록 하나하나 늘기 시작한 부속 건물들이 모두 그려져 있다. 태학지를 바탕으로 당시 성균관을 복원해봤다. 공자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대성전과 112명에 달하는 중국과 한국의 성현들을 모신 동무, 서무, 20여 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기숙사인 동제와 서제, 유생들의 강의와 학습의 공간인 명륜당, 성종 때 만들어진 개울로 반궁이라는 성균관의 별칭을 따서 만든 반수, 그리고 주변에 들어선 각종 부속 건물들. 현종 때 지어진 제2강의실인 비천당과 비천당 앞에 일렬로 세워져 기숙사로 사용된 일양제와 관립제. 그러나 지금은 반수와 기성사, 일양제, 관립제 등 후대에 지어진 건물들이 많이 사라진 상태다. 성균관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지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역대 임금들은 이 왕세자들도 모두 이 성균관에 입학을 시켜 공부를 하게 했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자, 이것은 왕세자 입학도입니다. 이 왕세자가 8살이 되면 이 궁에서 나와 성균관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왕세자가 궁에서 나오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왕과 관리들이 모두 참여하는 아주 대규모 행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것은 왕세자가 성균관에 들어가 대성전에서 이 성현들에게 앞으로 공부를 잘하겠다고 이 다짐하는 작헌예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입학예를 치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것은 모두 성균관의 위상을 높이고 또 학생들의 길을 살려주겠다는 상징적인 조치였던 것입니다.